자, 그러면 개학기 때 한말의 역사 교육을 이제 볼게요. 자, 개학기 때 이제 한말 계몽사상가들은 교육운동을 일종의 민족운동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때 이제 역사책이 교과형 도서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볼 게 뭐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구한말 때 교육을 담당한 부서가 오늘날 교육부 학부야. 학부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편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에서 역사 교과서 이제 내용을 편찬된 거 보면 조선 역사를 가정해서 동국 사락, 조선 역대 사락, 사락이란 말 들으면 이제 역사를 요약했다는 거죠. 네, 국사 교과서와 만국 역사, 아국 약사, 그 다음에 중일 약사 학편 등등등 이렇게 이제 했고요. 민간에서도 이제 현재 보통 교과 동국 역사, 대한 역대사락, 그 다음에 역사 지약 등등등 이런 그 책들을 이제 발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책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개학기 때의 이제 역사 소설의 특징을 보면 그 개학기는 이제 한말 역사 교과서 서술은 대체 신학자에 보였던 역사 인식을 답수를 하고요. 그래서 편년체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삼한종 통론에 이어서 입각해서 이제 글 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현체인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자, 현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제 뭐냐면 초등용어 썼던 게 뭐냐면 윤원필독이라는 책 있죠. 네, 그 다음에 중등교과 중등교과 동국사락이 있어. 윤현필독이 오히려 더 유명해요. 유명하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 관련됐으니까 여기 역교동과 관련된 걸 보면 자, 현재 중등교과 동국사회 보듯이 인과관계 입각한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이었고요. 신사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키워드가 이제 신사체죠. 신사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식이 신사체다. 그래서 종전의 편년체에서 벗어났다. 편년체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신사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동국사학에서는 또 삼한종통론 있죠. 네, 삼한종통론을 따왔다. 이건 전반적인 책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민사관이 많이 잔존돼 있어. 원래 의도하지 않게 이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그 중등교과 동국사역은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야시의 조선사란 책을 많이 따왔어. 목차나 내용이나. 네, 물론 100%는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민사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잔존돼 있어.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일제 시기 때 통치 넘어가죠. 자, 일제 통치 때 역사 교육인데 이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조선 교육령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조선 교육령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교육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사에서 한 문제 냈고 그 다음에 역교돈 있죠? 역교돈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교육론은 그 한국사도 그 역교론도 강조되지만 한국사 부분도 강조되는 부분이야. 그럼 조선교육론은 몇 차에서 몇 차까지 됐죠? 1차에서 4차. 중간중간에 개정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실자교육 개정 등등해서 이런 개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가 이게 쭉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한국사용으로 몇 년에 공부했는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1차 조선교육은 몇 년? 1911년. 잠깐 1차 조선족 교육의 개정이 있어요. 1920년에. 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 넘어갔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개정이 이제 1920년에 있다가 2차 조선교육이 22년에 공포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이 1938년에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때 개정이 또 있었고, 이 개정도 중요해요.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1941년 그때 이제 소학교가 뭘로 바뀐 거야? 국민학교로 바뀌었죠. 국민학교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 잔재다 해갖고 1996년에 국민학교에서 뭘로 바뀐 거야? 초등학교야. 네. 96년까지가 이제 있는데 96년이면 지금 30대 중반? 까지는 국민학교 세대고 그 이하는 이제 초등학교 세대. 거의 30대 중반이면 거의 뭐 아니 뭐 그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자. 그래서 저 사당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지금은 사당 초등학교죠. 예. 자, 4차 조선교육령인데 이게 1943년이야. 근데 별 의미는 없어. 4차는. 그거 이제 딱 보면 자, 이거 편하게 써놨네요. 초등은 몇 년이죠? 4년. 중등은 4년. 예. 예전에 이제 구한말 시대 때는 이 초등이 몇 년이었어요? 6년이었네. 4년이죠. 그리고 소학교도 이름을 바꿨죠. 보통학교. 왜냐면 조선인들은 요 정도만 공부해도 괜찮다. 보통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여자보통학교 있는데 요걸 좀 알려면 그 당시 조선 식민지 당시 학제를 좀 아셔야 돼요. 1차에서 2차 때까지는 학제가 이원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조선인과 그 다음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제가 달랐어. 조선인 학제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높은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좀 약간 더 높은 전문학교. 그래서 아예 대학교 과정 없앴죠. 1차는. 일본인은 여기 보통학교보다 좀 위에 있는 소학교. 그 보통학교는 4년제지만 소학교는 몇 년제예요? 6년제예요. 그 다음 소학교보다 조금 높은 중학교. 중학교는 이제 보통 5년제예요. 이때 중학교는 우리가 시고 있던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야. 이 중학교 학제고. 그 다음에 대학교야. 네. 이원 쪽으로 보면 요게 좀 약간 위고 고등보통학교에서 중학교 좀 위고 전문학교에서 대학교 위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통학교 조선의 보통학교를 나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중학교 편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 학제가 안 맞아. 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예비학교나 뭐 이렇게 보수 학원을 좀 다녀야 돼. 그래야지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야.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통학교만 나와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야. 그 전 인구의 뭐 10%, 20%? 그리고 이제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고딩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었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스카이 정도 나와야지. 전 인구의 한 1, 2% 정도? 이 전문학교 나오면 대단한 거고, 대학교는 이제 나중에 서울대학교 경성제대 생기기 전에는 되게 이제 한국 사람 대학교가 좀 나가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진짜 이제 지방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자제들이 뭐냐면 일본어 가서 와세대 대학이니 뭐 이런 대학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교 나왔다면 집안이 빵빵해야 돼. 일단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집안이 빵빵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 대학교 나왔으면 대개 보면 친일파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거의 상당수가 친일파 연결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간송 전연필 같은 사람은 뭐 마세대 대학 나왔지만 친일파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돈이 많으면 친일파적인 어떤 성향이 강했다. 근데 3차 조선교육령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합쳐지죠? 하향평준화됐어요? 상향평준화됐어요? 상향평준화됐어.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래서 왜냐? 내선일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제도도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학교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 이제 심상소학교 바뀌었다가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뀌죠. 예. 그래서 이런 체제가 이제 강복 후에 뭐냐면 미 군정 때까지 좀 유지되다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이제 미국식 학제로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33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의 역사과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국어 독본 학습 시에 이행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따로 안 배웠어. 1번이든 뭐 보통학교든 소학교든. 국어 독본인데 국어 독본 이때 국어는 뭘까요? 일본어야. 일본어.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교육 당시에 국어 국사는 지금의 한국어 한국사가 아니야. 뭐냐? 일본사 일본어야.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자, 당연히 역사가 없고 주로 일본사를 배웠겠죠. 한국사는 배우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한국사 고등고등학교는 당연히 배우지 않고 여기는 다 일본사만 배웠다. 근데 이제 개정 때부터 이제 변화가 나요. 개정 때 이제 초등이 이제 뭐냐면 그냥 6년 전 바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일본 교재인 심상 소학교 국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 일본사 중심으로 배우되 초등학교에서 보통학교에서 그때 한국사도 가르치기 시작. 보충 교재인 그 심상 소학 국사 보통 교재. 근데 이게 책이 좀 약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 책을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교재라고 된 데도 있고 보충 교재라고 된 게 있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통에서 있잖아요. 보통 교재. 근데 거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심상소학교 보충 교재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원본은 원 글자는 보충 교재가 맞아요. 보충 교재가. 이건 잘못된 오기야.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래서 1차 조선 교육령 개정 때 무슨 교재를 사용했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사 보충교재 심상소학교 국사 보통 교재를 써야 될까요? 보충 교재를 써야 될까요? 그 보충 교재를 쓰는 게 정확한 건데 문제는 그 교수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여기 전문가는 모르겠는데 비전문가 그 교수님이 그냥 냈다 조선교육령을. 그러면 분명히 파란 책 보고 그냥 뺏겨가지고 보통 교재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 유사답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 보통 교재 써놓고 여기에다가 보충 교재 이렇게 같이 써놓으세요. 보통 해놓고는 이렇게 가로치고 보충. 완벽하죠? 퍼펙트하죠? 어느 하나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안전빵으로 이제 어디든 해도 점수가 되니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 6년, 중등 5년, 뭐 여자는 4, 5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특이한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2차 조선교육령 자체는 여기 뭐 대학을 교육을 실시하고 뭐 등등 있는데 여기는 역교동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면 예전에 이제 한국사 때 보충교재에서 심상소학교 보통교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한권으로 통합이 됐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한국사 교과서 한 권 딱 있는데 이게 심상소학교 국사 보충교재예요. 그 외에는 다 일본사와 한 권의 교과서 통합된 거야. 이것도 그냥 그때 빨리 개정을 만들다는 과정에서 임시고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사 중심이었고 한국사는 일본사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경령 같은 경우 보면 요때부터 이제 한국사 또 없어지죠. 네, 요때.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 다 일본사 중심이야. 중학교는 이제 일본사하고 세계사.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조선경령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또 이때는 뭐와 연결되냐면 지리학과 연결돼요. 이렇게 보면 역사를 다 지리와 연결시켜놨어.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역사 융합형이죠. 파형 교재는 아니고 융합형? 그래서 역사 지리를 연결시켜놨어. 그리고 그 세계사, 특히 동아시아, 아시아사를 되게 강조했어요. 다 의도가 있죠. 뭐 때문에? 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그쵸. 중일전쟁 터지고 이제 대륙 침략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중국을 공격하려면 중국 지리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와 지리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 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뭐냐면 교과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교과. 우리 식으로 사회과, 뭐 가학과 이런 교과라는 개념인데 역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국민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민과. 그리고 일신 동인의 선교를 받던 충량한 한국시민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이름을 뭘로 바뀌었다?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예.
그래서 소학교, 그러니까 정확히 심상소학교죠.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3차 조선교육까지는 소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안 했어요. 한국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3차 조선 때 중학교까지는 뭐죠? 수의 과목으로서 선택 과목을 해놨어. 근데 4차 넘어가면서 완전히 뭐죠? 금지시켜놨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 중등 아예 일본어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4차 조선교육은 그 외에는 볼 거 없어 이거는. 예. 그래서 이때는 그냥 말이 조선교육용이지 그냥 이거 딱 보시면 직업교육이야. 교육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일본사, 일본어를 이렇게 되게 열심히 강조를 했지만 이게 먹혀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왜 먹혀들지 않았냐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진학률이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본어, 일본사를 가르쳐도 그 있는 애들만 좀 알아듣지 대부분 90%는 뭐야? 못 알아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일제가 1940년대 뭐 물자나 인력 징발할 때 뭐여서 한글 공문도 같이 붙여. 왜냐면 읽지 못하니까 일본어는. 예, 우미나 정책의 어떤 역설이죠.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도 안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강요하니까 되나 그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역교론이니까 역사와 관련된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부터 해서 쭉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자, 1차 조선교육연제는 무단통치 시기라는 거 아시죠? 자,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나타났다.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서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자, 1차 조선교육에서는 교육에 관한 치고를 이제 취지했다가 그 충량한 국민의 교육 치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일제 시대 때 갈 텐데. 일본이 방포한 이제 우리 시우땅 국민교육 현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얘기해요. 충량한 국민의 육성과 시세와 민도에 맞는 시세는 뭐 그 당시 뭐냐면 여러 가지 학문제, 민도는 백성들 수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교육 기간은 일본의 6년보다 짧은 4년 동안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학교라고 했다가 이름 뭘로 바뀌었다? 보통 학교로 바뀌었죠. 요 정도만 공부해도 보통으로 한다. 너네들은 요 보통학교만 공부해라. 이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 고등교육 기간인 대학은 아예 없었어요. 1차 조선교육은 언제 생겼죠? 2차. 이때 이제 처음 만든 게 경성제대죠.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죠. 지금 서울대학교. 그 당시 서울대학교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마로니에공 아시죠? 대학로에. 거기 있었어 원래. 그래서 이제 마로니에공원 그 앞에 길을 뭐라고 했냐면 대학로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대학이 혼자 있기 때문에 대학로가죠. 그래서 대학로가 지금 부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었고 이게 근현대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구한말 시대 때는 우리나라 대학은 없었어요. 근데 대학군이 있었어. 그래갖고 뭐 그 이화학당이나 그 다음에 숭실학당 등등에는 대학부가 있었어. 대학부. 근데 이거조차도 없애버린 거야. 대학교육을.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이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역사교육 또한 이에 교육 정책에 맞춰서 조정되고 통제되었다. 자, 역사교육은 일본사겠죠. 일본의 정통을 강조하고 일본사나 세계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했다. 조선사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보통 학교는 역사 과목이 없고 이건 또 뭐야? 에이, 이걸 제가 원래 새거 있긴 있거든요.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이걸 안 뗐네. 네.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자, 보통 학교 역사 과목이 따로 없고 국어 독본을 학습할 때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국어를 이제 할 때. 그래도 이때 국어는 1번사라고 했죠. 그래서 4년대 고등보통학교는 2학년 때 1번사를 2시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는 외국 역사와 외국 지리를 합쳐 2시간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고등고등학교 역사교육은 일본사,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게 하며 국제 민정과 다른 일본의 국채를 명확히 알고 일본 외국 역사가 일본의 국채 민정과 다른 이유를 설명. 국채 민정은 뭐냐면 이 국채는 뭐예요? 국채는 이거는 요건 청황제죠. 청황제. 민정이라는 건 민의 어떤 뭐냐면 정서나 뭐 태도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왜 다른가? 이런 것들 설명을 하는데 하정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런 것도 있다. 그날 이제 중간에 뭐가 일어났죠? 3.1운동. 어제까지 3.1운동이었죠? 3.1절. 예. 그래갖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는 식민통치 정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단에서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무단이나 문화나 다 일제애들이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자, 하여튼 한민족의 강압적 억누른 것만으로 효율적으로 식민통치할 수 없다는 거 보고 당국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유화정책을 이제 취했어요.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이 같은 국민으로서 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포방.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해 일신동일 정책이라. 그래서 일시동일 정책 그렇게 이제 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변경했는데 이때 2차 조선경력 넘어가기 전에 가도기로서 1920년에 1차 조선경력 부분 개정이 있었죠. 이때 이제 조선경력에서는 4년에서 다시 뭘로? 6년으로 바꿔놨어. 네. 그래서 있고 5, 6학년 때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을 이제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때 보통학교에서 역사교육은 일본사가 중심이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한국사도 이제 가르쳤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그렇지만 정치사 위주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었다. 자 또한 별다른 준비 없이 한급하게 했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했던 국사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일본 교재를 썼어. 심상소학국사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따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보충교재 심상소학교 국사 보통교재 또는 보충교재 이렇게 사용했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한국사 단독 교과서가 뭐라고 했죠? 심상소학국사 보통교재야. 암기해 두세요. 상당히 역사의 의미가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나도 우리 역사넷인가? 가보면 있어요. 그 교재가 전문을 다 실어놨어. 그래서 우리 역사넷에 가보면 거기 이제 보통 교재부터 해가지고 그 1차부터 교수 요목기부터 1차, 2차 해서 국사교본까지 있어. 가보면 되게 좋아요. 그 사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사료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편이 있죠. 신편 한국사. 그것도 다 전문으로 다 실어놨어요. 거기다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조선교육령을 보죠. 자, 일신동인이 여기 있네. 여기 일신동인. 자, 2차 조선교육 시기에 일본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을 동등하게 포방했다. 그때 이제 국민 교육인형 뭐냐면 일신동인이에요. 일신동인.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똑같다. 이거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냐? 예전에 역교동 기출문제 그 사이트 종속이 그 연수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다른 한편 식민통치 기반이 이미 확립됐다 보고 동일한 제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 명분으로 추진한 동아정책 일환이다. 자, 그때 이제 제2차 조선교육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업용 연장해서 이미 예전부터 연장된 건데 이제 공식화 시켰다 보시면 돼요. 1차 조선교육 개정에서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기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까 전에 대학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한국안의 고등교육기관의 성립이 가능했다. 요때 이제 대학이 이제 경성제대죠. 경성제국대학이야. 국립대학이야. 그래서 일본에도 7개 제국대학이 있어요. 제국대학. 그 중에 해외에 설치된 제국대학이 3개인가? 나머지 국내는 1번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와, 그 다음에 대만의 대북의
설치된 게 있어. 지금도 있는데 대북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어. 국립대학 하나. 예. 하여튼 경성제대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 보통 학교 이제 역사 교육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사 중심이죠. 일본 전체 대우를 알고 큰 흐름 알고 국민된 지조와 양성을 교수 요주하되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가르치되 중간에 뭐냐 한국사와 큰 줄기 아이도 구정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한국사를 별도의 보충 교재 없이 그 일본사 중간사 단일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사 중간중간에 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보면 그 한국사에 보면 근현대사 보면 이런 말이 있어. 2차 조선경로의 허구를 이제 지적할 때 마치 한국사 교육은 시수가 줄어들었다. 뭐 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 1차 조선경로 때는 아예 한국사 시시해야 되는데 비교가 이게 안 되잖아. 그거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1차 조선경로 본판을 비교한 게 아니라 나중에 1920년에 개정판하고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개정판에 비해서 2차 조선경이 뭐 시수라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했고 정치사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8개 하면 박덕거세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일본사가 있으면 그에 맞는 한국사를 갖다 붙인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았다. 여기 예를 이제 쭉 썼죠. 자, 고등보통학교에는 1학년, 5학년에서 역사지리 합하고 그래서 이제 주당 3시간을 역사지리 합한 거는 이제 요때 2차부터 해갖고 계속 3차까지 계속 가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국사는 봉방역사. 이 봉방역사는 뭘까? 이거는 일본사, 세계사인 외국 역사를 나눴다. 그래서 국사는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취급하되 조선사로 가르치며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하되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련된 사적 대응. 사적 대응은 뭐냐면 그 일본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같이 가르쳤다는 거야. 일본사와 함께. 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마찬가지예요. 뭐 역사지리 합하고 이런 건 비슷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경영 시기의 역사교육 역시 일본사 중심으로 한 것이다. 1차 조선경영 시기와 달리 한국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일본에 대한 종속적 의미로 다뤄졌다. 이때 1차 조선경영은 이제 개정판이 아니라 본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 1910년대까지 신민사학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역사교육도 이를 보급하는데 이용했는데 이때 이제 보급한 게 타율성론, 정체성론, 일성동조론, 역사의식이 반영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거죠. 타율성론이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는 항상 그 일제와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종속돼 있었다. 주체적인 발전을 못했다. 정체성론 우리는 항상 고대였고 중세나 이런 것도 건너뛰고 근데 누가 시켜준 거죠? 일본이 시켜준 거다. 일선동조선은 그 일본과 그 다음에 그 조선은 뿌리가 같다. 그래서 당군하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 일본 여신이 누구죠? 아마테도.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또 이제 예전에 경사일체적 교육을 또 더 갔어. 수신. 그래서 이제 경사일체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도덕교육 수신인데 이게 도덕교육이 참 잘못된 것 같아. 예. 윤리라는 과목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외에는 없어요. 그 일본 외에. 그래서 지금 윤리가 이제 수신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다른 나라 처하기 이게 윤리라는 과목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철학을 뭔가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 윤리 도덕은 좀 없애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좀 큰일 나죠. 그거에서는.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조선교육론도 뭐 1929년, 33년, 35년 세 차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너뛰고 3차 조선교육론 보죠.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자, 3차 교육론 일단 시기가 몇 년이야? 1938년. 그 전에 1937년에 뭐가 있었죠? 중일전쟁 있었죠. 중일전쟁.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륙을 침략했기 때문에 3차 교육은 대륙 침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 3차 교육은 본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판이 41년에 나왔죠. 자, 여기 보면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효율적인 수단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요? 병창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죠. 교육 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 통치에 맞춰서 바꿨다. 자, 3차 조선교육에서는 한국인들 전시 동원을 위한 동화 정책을 강화했고, 보통학교,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학교 이혼화됐던 항목을 일원화시켰죠. 내선일치란 이유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이렇게 통일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똑같은 거고 일본 사업하고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갖다 붙인 거죠? 대학교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특징은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했어. 수의 과목 선택 과목이죠? 근데 이미 그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없앴어요. 못 배우게. 다만 중학교는 수의 과목 놔뒀는데 이것도 4차 때 아예 없앴던 거죠. 자, 소학교는 5학년, 6학년 때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치고 그 요지는 일본의 유래와 구분의 진전의 큰 주의를 가르쳐 일본 국채의 종업성을 가르쳐 알게 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있고 일본의 기원, 청와의 개통, 역대 청와의 성덕, 국민의 충성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중학교에서는 그 2차 때 마찬가지 1학년 5학년까지 예전에는 2차 때는 몇 학년 몇 학년까지예요. 고등어 1학년 5학년까지죠. 요걸 그대로 해갖고 이제 가르쳤는데 역사 지리 합쳐서 주당 3시간 가르쳤다. 이거 외워두세요. 역사 지리의 융합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사교의 요지는 1번 국채의 특징과 종업성을 이해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시켜서 일본 국민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역사를 일본사, 외국사를 구분했는데 외국사의 경우 일본사 연결 지으면서 일본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교학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고등여학교는 뭐 그대로 비슷하면 돼요. 그냥 비슷해. 이것도 뭐 그 당시 역사 지리를 합했고 뭐 등등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뭐야 지금? 조선교육 개정이죠. 요걸 읽어보시면 자, 조선교육 개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소학교를 뭘로 바꿨다? 국민학교로 바꿨다. 국민학교 영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과목 개념을 도입했어요. 지금처럼 국민과, 이수과, 체형과, 예능과, 직업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역사는 어디에 속했다? 국민과에 속했어요. 국민과.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는 일신동인의 성질을 맞춰 충량한 한국 시민에서 자각을 철저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거 뭘까요? 역사의 외제적 가치죠. 외제적 가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저번날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아이고 또 목통이네가. 예. 저번날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게 2010년도 문제인가 2011년 문제인가 그럴 거야. 3차 조선교육령하고 뭐하고 대비해서 나왔냐면 3차 교육과정. 그래서 진짜 비슷비슷해요. 3차 교육과정하고 3차 조선교육 이렇게 대비해서 나왔는데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게 교육령인지 어느 게 3차 교육과정인지 유사해. 여기 박정희가 만든 거라서 이제 다르긴 달라요. 예. 그래서 1번 편하고 똑같아. 비슷비슷해. 예. 사고방식이. 자,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은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때는 1943년이니까 거의 전시체제죠. 그러니까 한국 시민을 강화시키고 이제 한국사도 이제 뭐냐면 빠져버리고 조선어가 이제 없어지고 일본어 교육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경성제대 있잖아요. 경성제대가 보려면 예전에는 뭐 일본어 보고 수학도 보고 그 다음에 영어도 보고 물리도 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사교육이 널리 행해지고 등등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요때 들어와서는 오직 뭐만 보냐 일본어만 봤어. 1940년대 되면.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겠어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 일본어는 잘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일본어를 이제 시험 봐갖고 들어간 학교에. 근데 이때도 한국 사람들 학교 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일본어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본어가 아니라 그 고대 일본어를
근대 일본어 바꾸는 거. 그래서 거꾸로 근대 일본어를 고대 일본어 바꾸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뛰어난 그 정도의 수준. 네. 하여튼 요때 그랬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거예요. 4차는부터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위에 다만 여기에선 수의 과목 좀 빠졌다. 한국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해방 이후의 역사 교육을 보죠. 해방 이후의 역사 교육.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 교육 보면 이제 해방부터 교수 요목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일단은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게 뭐냐? 국사교본이야. 국사교본. 진단학기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교수 용옥기가 있어. 그래서 교수 용옥기 때 과목 이름 있죠. 과목 명칭이 나왔죠. 그러니까 교수 용옥기는 미군정 시대 때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후로 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이 민족교육을 시행할 기회를 맞았다. 자, 이때 일제말 국민과에 통합되어 한국 신민화의 정책이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역사도 다시 독립국가로 이제 한원되어 민족적 입장에 닿을 수 있었다. 또한 민족 건설을 열망했던 사회적 분위기 안에 국사교육이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일제 말에 그 국어와 국사교육이 전문적 폐지에 따라서 해방 직후에 그 뭐냐면 우리 역사를 가르친 교재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국사와 뭐 국어교육 이런 거 교재가 없다 보니까 일본 예전에 교과서 있죠. 그걸 좀 지우고 거기다 이제 뭐냐 한글로 달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국사교육이나 뭐 이렇게 했어. 국어교육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이제 미군정이 주도도 해가지고 국어 국사교육을 이제 뭐냐면 천천히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진단학회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군정 시기 때 여러 교과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사교본이에요. 자, 국사교본은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보면 이 국사교본이 이제 나올 때 됐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자, 국사교본은 해방 직후에 발간된 최초의 역사교과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 위주로 쓰여진 총 177페이지 지나지 않은 내용이 빈약한.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일제시대 때나 미군정 시기 때나 그 건국 직후 뭐 그렇게 할 때는 정치사 중심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그렇게 누적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창기 때는 그 뭐가 중심? 고대사 중심이야. 지금은 고대사가 아니라 근현대사 중심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지금 무너졌잖아. 그래도 그게 괜찮은 데가 고대밖에 없고 강개토대학, 장수왕, 영토 막 강조하고 예. 자, 하여튼 이게 뭐냐면 한계죠. 국사고의 한계. 첫 번째 한계가 정치적 변화 위주고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으로만 구성된 채 사파나 급박의 학습자로 전혀 실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적 모습이 실리지 못했다. 이것도 세 번째죠. 예. 자,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일본의 식민사학에 벗어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사화 당쟁 같은 걸 강조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진단학계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했죠. 물론 이게 식민사학을 예를 들면 극복하려고 했어. 근데 뭐냐면 이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인 뭐야? 스스로한테 보고 두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은근슬쩍 이게 들어간 거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도 그걸 또 받아들이면서 은근슬쩍 들어가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죠. 자, 미군정은 이제, 1946년과 47년에 거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수 요목으로 제정 교육제를 전개했는데, 자, 이때 이제 교수 요목은 미국의 제도를 뺏긴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사회과가 된 거야, 사회과. 그래서 이제 사회과에서 역사, 지리, 공민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과에서 윤리가 들어가 있는데 윤리라는 과목은 미국에 없어요. 그건 일제시대 때 만든 수신 과목의 원류고, 이게 원래 미국에 도입한 그 편제는
역사지리 공민인데 윤리과 애들이 그냥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윤리과 배제했어. 우리 북소년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역사지리 공민과가 북소년의 어떤 사회과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지금. 그때 편제된 거야. 근데 요때 공민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가 아니라 이건 뭐죠? 일반 사회라는게요. 예. 그래서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이 한동안 1차나 2차 때까지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없었는데, 지금도 사용할, 있어. 또, 대학교 그 교과 명칭에는. 그 2대인가? 그 사회생활과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자, 하여튼, 사회생활과 교육에서 민주시민의 교육을 강조했다. 이 민주시민의 교육은 교수 용역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예. 민주시민 교육. 이게 이제, 교육적 가치야. 그래서 그 교직가 그 학교가 보면 선생님들이 그거 강조해. 애들한테 순종을 강조할 거고, 순종. 선생님 말 들어라. 근데 저는 이게 순종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사회과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과 관계를 밝혀 인식시키면서 사회생활 성실 이용한 국민이 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왜냐면 이제 예전에 주 나온 게 2번 나온 게 여기니까. 감옥 변칭, 감옥의 명칭이 변경 나왔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제 국민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때는 초보적인 국사의 통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웃나라 생활. 자, 이웃나라 생활 어디죠? 동양사죠. 이거 외워두시고. 근데 2학년 때는 먼나라 생활. 먼나라 생활 뭐예요? 서양사죠. 예. 3학년 때는 우리나라 생활. 이거는 국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웃나라 생활, 먼나라 생활, 우리나라 역사. 과목 명칭 정확히 외워두세요. 자, 중학교 4학년 인류문화사. 그 다음에 이름으로 세계사를 이제 배웠고. 그래서 지금도 인류문화사에 갖고 세계사라는 과목을 이제 한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 책들 보면. 자, 그 다음에 5학년 때는 우리 문화사라는 국사를 배우겠다. 예.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형태가 4학년 때 인류문화사가 세계사고, 그 다음에 5학년 때가 우리 문화사는 국사. 그러니까 지금은 심화 선택 과목 정도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 명칭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중학교가 몇 년제다 지금까지는 5년제죠. 6년제는 나중에 이제 미국 학제 받아들이면서 1차 조선경륜 넘어가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교수 요목기에는 검정을 거쳐서 여러 종류의 역사책이 교과서로 사용됐지만 교과서가 부족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 돈이.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물, 지금처럼 프린트물도 지금은 이제 복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 당시엔 등사를 했어. 이렇게 믿어가지고. 예. 하나하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제가 80년대까지 등사한 것 같아. 막 시험 문제 낼 때도 이렇게 철판에 해갖고 등사를 해갖고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90년대 들어서 이제 프린트 해갖고 이제 뽑아가지고 출력물 나눠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프린트물 사용하거나 교사가 가지고 교과서를 필사하는 게 맞다. 이거 되게 그렇죠. 그래서 중세 유럽도 그렇잖아. 중세 유럽도 이제 교과서가 없으니까 양피지 비싸잖아요. 그 교과서.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교수가 얘기해주면 이거 뺏겨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발음이 별로 안 좋거나 저처럼 그 다음에 대충 하면 불만이 많은 거지. 책이 없으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이 시대의 국사교과서는 다 왕조사, 정치사 중시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됐고, 민족의 자긍식 회복과 자주적 민족의식을 시대적 분위기에 반영해서 뭘 강조했다는 거죠? 고대사. 그래서 고대사 분량이 전체 60%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 민족의식을 강조하겠다. 자, 그래서 민족사 연구에 이에 미치지 못하고 교과서 서술 곳곳에 여전히 일제 식민사회에 남아있었다. 한계죠. 그러니까 세계사는 대체로 인류의 기원, 중국, 인도, 지중해 문명, 서문명 등등등 주요 주제를 이렇게 다뤘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각 단원 밑에 주제를 설문식으로 제시해.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진보주의 교육권에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요게 이 예문이, 여기까지 예문이 예전에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예. 그게 17년인가? 17년 기출 예문에 나와있던 거예요, 예문에. 그러니까 예문에 나와있던 거는 다 봐두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문 자체를 따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번에 아마나 미술도 예전에 공사 기출인가 거기 나왔던 걸 잠깐 언급됐던 걸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도한 국서 있죠. 계도한 국서도 그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 예문 자체가 나왔죠. 이기 때문에 요 예문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각 단원의 주제를 설문식으로 제시했고 정통 강의 중시 역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했다. 진보주의 교육을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본문이 여기 있으면 예전에는 본문만 있었죠. 국사 부분은. 근데 여기서 본문 끝나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딱 한 거야. 이거예요, 그냥. 지금 탐구학습처럼 이렇게 밑에 물어보잖아. 교과서 딱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뭘까요?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설문식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교수 요목기부터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 1차부터 해갖고 이제 7차까지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1차부터 해서 7차까지 정리한 표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잘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는데, 요 부분을 이제 뭐냐 할 건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전교육과정도 좀 내드다고 1점짜리, 2점짜리 문제로. 그러니까 예전교육과정도 다 보셔야 돼요. 1차부터 해서 7차까지. 그래서 교육과정을 따로 제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내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있죠? 정확히 말하면 15년 개정. 이 15년 개정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예전에 작년이라도 뭐 몇 달 전인가? 두세 달 전에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